안녕하세요. 리트넷입니다. 오늘은 계획부터 발주 구매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구매 쪽은 맨 앞에 있는 제품 생산 계획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거쳐야 되는 프로세스가 꽤 많아요. 그래서 뭐 제품의 생산 계획 세워야죠. 생산 계획 근거에서 이제 기존에 있던 원부자재 재고나 소요량 계산해야죠. 또 그걸로 발주 내고 또 입하 잡고 QC 잡고 입고 잡고 해야 됩니다. 이거를 뭐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면 뭐 이런 식이죠. 맨 처음에 제품 생산 요청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근거로 제품 생산 계획이 세워질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MRP를 풀어서 구매 요청을 만들게 됩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직접 만들 수도 있는데 MRP를 풀게 되면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요청을 근거로 구매 발주를 내고요. 구매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매 발주 승인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직 QC 전이기 때문에 입하 등록을 하게 됩니다. 만약 QC를 안 하는 품목이다 그러면 입하부터 QC 쪽은 다 생략되고 바로 구매 입고 잡으면 돼요. 입하를 등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입하를 등록하면 QC 요청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QC 승인 처리, QC 잡는 거죠. QC 처리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매 입고를 잡게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 어느 정도 체계해야 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순서대로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절차가 필수는 아니고 바로 이렇게 구매 입고를 바로 잡아도 됩니다. 또는 이 입하 등록부터 구매 입고까지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발주부터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도 돼요. 그건 선택입니다. 우선 데모는 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맨 처음 제품 생산 계획부터 해서 보여드리고 할게요. 근데 생산 계획 쪽은 이전에 따로 계획하고 MRP를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세하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발주 구매가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계획 쪽이요. 이 생산 계획인데 계획은 이렇게 미리 세워놨어요. 이렇게 4개 품목을 세워놨고 계획일을 8월 30일로 했고요. 이 계획이 세워지면 지금 여기죠. 그 다음에 MRP를 등록합니다. 어떤 계획을 이제 소요량을 풀지를 정하는 거예요. 자, MRP 등록을 가서 미리 등록해 놓은 거예요. 요 1번 요 1번 MRP는 요 3개 품목을 세워놨고요. 요 2번 MRP는 요 한 개 품목 따로 이렇게 놨습니다. 따로 돌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일단 이제 연결을 했고요. 1번 MRP는 요 3개 품목 그리고 여기 MRP 소요량 계산이라고 있어요. 이 소요량 계산에 가서 소요량을 계산하게 되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없죠. 이제 소요량 계산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작업 지시 요청, 외주 발주 요청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작업 지시와 외주 발주를 근거로 구매 요청이 만들어집니다. 눌러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요 런던 바게트로 RTX 4090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서 27박스 그다음에 낱개로 63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박스 낱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요거 싫으시면 계산 옵션 이렇게 하시면 낱개로만 산출 요거 체크하고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초기화를 해주고 계산 옵션에서 클릭하고 다시 소요량 계산 누르면 아까 그렇게 그 박스가 낱개 나뉘어져 있던 게 이렇게 낱개로만 2763개가 요청이 생깁니다. 다시 초기화를 하고 박스 낱개를 구분해서 해볼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소요량 계산을 누르면 이 구매 요청이
구매 요청 자료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구매 요청 화면에서 직접 구매 요청 만드셔도 돼요. 구매 요청 만들어진 전표를 보고 싶으면 여기 파란색 링크 있죠? 여기를 클릭하면 이제 방금 제가 만든 구매 요청 자료가 이렇게 조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직접 만들어셔도 돼요. 근데 MRP를 통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요겁니다. 이제 구매 요청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발주가 만들어져야죠. 네, 발주 등록에 가서 발주 등록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발주 등록에 가서 이제 요청을 불러옵니다. 바로 얘죠. 27박스 63개 2763개 얘를 불러오고요. 일단 납품 요청이 8월 13일이기 때문에 발주 일자는 그냥 7월 24일로 진행을 할게요. 숫자를 바꿀 수도 있는데 숫자도 안 바꾸고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창고는 자재 창고로 받는 걸로 하고 저장을 누르고요. 여기 저장을 하니까 이 왼쪽에 여기를 보시면 승인 여부에 아무 표시가 없죠. 아직 승인이 안 난 거예요. 발주 등록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 담당자나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이 승인이 나야지만 이제 발주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승인하면은 발주 등록 바로 밑에 승인이 있습니다. 승인이 있어서 조회가 되고요. 여기 승인하고 거절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제가 이 PPT를 만들어 놨는데 이 PPT 보시면 설명이 있는데 네, 여기 승인하고 거절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일단 승인을 하게 되면 발주를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입하나 입고를 잡을 때 이 발주 자료가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거절을 하게 되면 이 발주권은 진행을 안 한다. 끝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승인이나 거절을 하게 되면 여기 승인이나 거절을 하게 되면 이 발주 쪽에서는 자료를 편집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수정을 해서 다시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결제 전 상태 되돌리기 요걸 누르시면 돼요. 한번 여기 지금 승인 거절밖에 표시가 안 되는데 승인이나 거절을 하게 되면 결제 전 상태 되돌리기로 버튼이 바뀝니다. 한번 화면을 볼게요. 여기 제가 승인을 누르면 결제 전 상태 되돌리기 있죠. 지금 요 승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발주 쪽에서는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되돌려야 됩니다. 거절도 마찬가지로 거절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발주 진행을 할 수가 없고 역시나 발주 쪽에서도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편집 한번 해볼게요. 저장 누르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결제가 완료됐다고. 결제 전 상태로 되돌리기 한 다음에 승인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주가 나갔고요. 이제 발주가 나가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물건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하 등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입고 관리에 입하 등록이 있습니다. 자, 입하 등록에서 이 QC를 하는 품목일 경우는 이 입하 등록을 진행을 하고요. QC를 하지 않는 품목일 경우는 바로 입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까 제가 적어놨던 건데 QC를 하는 경우는 이렇게 입하 등록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만약 QC를 안 한다 그러면 이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구매 입고를 처리를 하면 돼요. 자, 우선은 QC를 하기 때문에 입하를 잡아 보겠습니다. 발주를 등록하고요. 자, 발주 자료를 불러와서 이 건이죠. 더블 클릭해서 자료를 불러옵니다. 발주 일자는 뭐 어떻게 해도 좀 상관이 없는데 입하 같은 경우는 이제 납기일에 맞춰서 8월 13일에 왔다고 할게요. 숫자도 그대로 가겠습니다. 저장을 누르고요. 여기 입하는 QC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QC 판정 여부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도 QC 대기 처리로 되어 있죠. 요 건건이마다 QC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QC 쪽에 가보면
QC는 어디냐면 이제 품질 관리에 품질의 시험 등록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하게 되는데 이 시험 등록적은 따로 이제 유튜브와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안 할 거고 우선 이제 적합적으로 해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요청이 있고요. 요걸 누르면 그러니까 이 파를 만들게 되면 시험 요청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시험 요청 직접 만드셔도 되고요. 자, 시험 요청을 누르면 자, 방금 두 건이 나오죠. 요 건건이 처리되는 거예요. 입고 입학 건건이마다. 그리고 이 입하에 의한 시험 등록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 시험 구분이 여기 시험 구분 있죠. 이 시험 구분이 전수검사, 샘플 검사 두 개가 처리가 되는데 입하인 경우는 샘플 검사만 됩니다. 전수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샘플 검사만 가능하다 이렇게 뜨고요. 이 구매 입고 시에 입하를 샘플 검사만 하는 이유는 이제 입하로 들어오는 경우는 아직 재고로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판정을 내야 됩니다. 합격이면 우리 재고가 될 수 있고 불합격이면 뭐 되돌려 보내든 하겠죠. 아니면 뭐 아주 일부가 불량이면 뭐 합격 판정 낸 다음에 잊고 잡고 반품 처리를 하겠죠. 근데 전수 검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적합 여부 있죠. 요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수 검사는 합격한 만큼만 수불이 일어나고 불합격만큼만 뭐 폐기든 이동이든 이렇게 일어나는 처리로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 불합격이 없기 때문에 입하 처리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막아놨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이거 한번 잡아볼게요. 저장을 누르면 네, 입하가 이제 합격이 났고요. 한 놈이 더 있죠. 낮게 27개짜리 63개짜리 얘도 불러와서 63개 이렇게 돼 있죠. 저장을 눌러보면 네, 합격돼 있습니다. 사실 시험 결과 이거 다 입력해야 되는데 필수로는 안 뒀어요. 그러니까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 등록까지 끝났고 그러면 발주 구매 입고 여기 있습니다. 입고 관리에 발주 구매 입고 만약에 발주를 하지 않고 바로 입하에서부터 했다 그러면 일반 구매 입고 하시면 돼요. 이건 발주를 거치지 않고 시작한 입하 처리인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발주가 있다 그러면 발주 구매 입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발주가 있기 때문에 발주 구매 입고를 가고요. 그리고 매입은 8월 13일 발주 조회를 하고 자, 두 건 다 QC가 났기 때문에 두 건 다 불러왔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발주 정보나 입하 정보가 있어요. 이걸로 이제 전표를 찾아가서 해당 정보를 찾아보셔도 됩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고 자, 불러왔습니다. 이대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발주 구매 입고 단계에서는 저장을 하게 되면 수불이 비로소 일어나게 됩니다. 2763이 잡히는 거예요. 저장을 누르면 저장이 됐고요. 수불을 한번 볼게요. 물류 쪽에 창고별 재고 현황을 가서 코드를 복사를 하고 조회 입력을 하고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입고가 2763개가 잡혔고 기존에 있던 60개에서 재고가 2823개가 잡힌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품을 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 일반 구매 입고 가서요. 마이너스 입고 치시면 됩니다. 한번 쳐볼게요. 8월 13일에 됐기 때문에 좀 8월 15일에 반품한다고 하고 이렇게 복사를 해서 팝업에서 찾으셔도 되는데 코드를 알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재고가 2823개인데 824 마이너스
823개 반품을 쳤다고 하고 저장을 누르면, 자, 다시 한번 창구별 재고 해놔 보겠습니다. 자, 재고가 이렇게 빠졌고요. 재고가 2000으로 823개만큼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원부자재 구매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사실 프로세스 경우의 수가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중간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나, 아니면 뭐 발주 없이 구매하는 경우, 아니면 뭐 박스당 수량 아까 이렇게 낱개 수량 나눴잖아요. 중간에 이거를 뭐 낱개로만 진행할 때 등등 이렇게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보신 데모처럼 차분히 따라하다 보면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는 그 자사 생산 처리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